저 한동훈 전 대표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두 사람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세력 입장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까운 인재들이죠. 네,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정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승민 그 전 의원. 전 의원 있잖아요. 사람이 똑똑하고 똑똑하죠. 괜찮아요. 네, 아직도 뭐 많은 국민들 사이, 특별히 중도층 사이에서 그 지지가 있어요. 출마 포기했습니다. 안 되잖아요. 그건 뭐냐면 본인이 뭐 포기했을 안 된 건 아니까 포기했을 거예요. 배신자 프레임이에요. 네,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음, 조선 시대부터 유교적인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. 의리, 아, 배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. 한번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.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이완영 보세요. 아직까지 지금 예? 안 되는 거예요. 네. 이게.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이게 얼마쯤 지나면은 벗어질 줄 알았는데 안 벗어지잖아요.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준석이나 의원이나 즉 한동훈 전 대표나 이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. 안타깝죠. 네. 안타깝고 특별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미숙했어요. 윤석열 대응하는 과정이.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네. 또 당을 이끌어가는 데서 네.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했어요.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한 번으로 예?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. 역시 그 직업병이라는 거는 그 무시 못해요. 저는 평생 목사했기 때문에 앉기만 하면 설교하잖아요. 그러니까 검사가 뭐예요? 예. 검사는 타협이 없어요. 네. 지가 제일 옳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지가 상대가- 옳으니까 너 뭐 죄졌다 그러고 징역 보내잖아요. 예? 자기가 제일 옳고 평생 자기가 옳아요. 지가 갑이야. 네, 네. 이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. 예.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. 보시는군요. 그러니까 뭐 검사하다가 한 10년쯤이든지 뭐 얼마쯤 지나서 검사 물이 빠진 물이 빠지고 다음에 나서 예.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그 행투리가 나와요. 그게 그 검사는 순간에. 검사예요. 검사하고 판사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. 네, 네. 예, 그런데 죄송합니다. 검사님들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내가 뭐냐면은 정치는 하시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. 좀 본인도 불행하고 네. 그 자기 맞는 거를 해야지 음, 자기 맞지 않는 걸 하면 안 된다 네, 이거예요. 네. 아닌 것 같다. 예. 이준석 후보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? 이준석 후보도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물론 네. 뭐그각 자세히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좀 못마땅하고 쫓아내려고 그랬던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대놓고 있었던 막 것 말도 같아요. 하고, 예. 잘했어야죠 그래도 그래도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음, 잘했어야죠. 또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금 좀 이렇게 그 숙고는 좀 그런 부분이 자중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또 배신자의 프레임이 쓰여진 거예요. 또 왜 또 당은 나갑니까? 당 나가가지고 또 당 만드는 건 그건 힘들어요. 그건 김영 YS나 DJ나 김종필 씨나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아무도 못해요. 쉽지 않을 것이다. 예.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비대위원장 하실 때 어쨌든 후보로 내셨었고 지금 김문수 전 장관도 일정하게 지금 세를 얻고 있고 그 두 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홍준표 대표는 지금 후보가 됐죠. 이제 시장 그만두시고 후보가 됐는데 아니 본인은 자꾸 내가 졸라가지고 자기 네. 경남지사 그만두고 대선 후보 질 줄 알면서도 나왔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에요. 예, 그건 아니고 네. 그분이 자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졸라대가지고 이제 뭐 그랬던 것뿐인데 네. 그건 좀 잘못 네. 그분이 뭐 정치인이니까 뭐 네. 유리하게 뭐 이제 유리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내가 뭐 거죠. 네. 이해가 가지만은요. 어쨌든 이제 두 분이 이번에 무슨 경선에서 이제 지든지 이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나 이제 뭐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 지면 충격이 크겠죠.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하셔가지고 호불호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예. 호불호가. 예. 분명 호불호가 분명하시죠? 분명하게. 분명하시죠. 예. 근데 오죽하면 그 윤석열 3년 전에 윤석열 그 후보와 결었을 때도 당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. 윤석열 후보보다 당에서 당심에서 져가지고 당심에서 진 거죠. 져서 안 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홍 후보가 잘 이렇게
생각을 했었어야 될 예. 했었을 건 해야 네. 될 일이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. 3년 동안 했는지 그대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그게 이번에 경선에서 나타나겠죠. 네, 네, 네. 네. 당을 잘 관리를 했는지 예,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네. 이제 그거는 이번 노력을 했는지 어떤 그 이번에 맥락인지 아마 알것 같습니다. 경선에서 예. 나타날 네.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. 김문수 전 장관은 김 장관이 아마 본래 본인도 무슨 뭐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. 네, 그런 생각 안 했을 예,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전 뭐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는 저는 50년도 넘겨 친구입니다. 네, 네. 예, 뭐 아, 처음에 무슨 거의 학교 때부터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도로공연도 날에 와서 예, 취직했잖아요. 노동운동. 예, 예, 예. 그때부터 제가 압니다. 아, 그래요. 그리고 70년대 초부터 하는 거예요, 제가. 아, 그러시군요. 그 사람을.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. 음. 30년, 한 50년도 넘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러네요. 잘 알죠. 예, 예, 예. 뭐 본인이 난 대통령이 되겠다면 그 생각은 뭐 없었을 거고 또 꼴꼬덕에 이렇게 예, 청렴하게 잘 살아왔는데 요즘 보니까 또 그게 흠이 되는 것 같더만. 그러니까 아니 뭐 홍준표 후보가 텔레반이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 그러면 좀 대답을 좀 잘하지. 어?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꼿꼿하게서 하니까 뭐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의미에서 텔레반이라면 내 좋다 뭐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또 뭐 장관 된 다음에 무슨 국정 논쟁을 아니 뭐 김구 씨가 중국 국적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게 노동부 장관 하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아, 윤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서 노동개혁을 하라고 보냈으면 아니 그거는 그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.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이러고 넘어갔어요. 그거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건 뭡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좋은 점이고 뭐 이렇게 약점이면 약점이고 예, 그런데 예, 네. 예, 예, 그게 좀 예. 걸림돌이 될 것 같으네요. 아, 네. 그럴 가능성은 혹시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?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보수 계열의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쪽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등과 또 뭐 전체적으로 이른바 이재명에 맞서는 단일 전선을 만들자 이런 예. 얘기도 최근에 그러면 있던데 그게 가능? 저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개헌은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. 예? 그러니까 앞으로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3년만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3년 후에 찬스가 있으니까 지지할 거라고요. 근데 전병원 그분이 예. 대표로 있는 정당 있잖아요. 예, 예. 거기서도 뭐 개헌을 예, 꼭지로 해서 반이재명 개헌을 꼭지로 해서 국민의힘과 협력할 수 있다. 또 사실은 민주당 안에도 많은 분들이 개헌해야 된다는 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뭐 헌정회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의 뭐 여야를 떠난 원로들이나 사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개헌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과 개헌을 안 한다는 사람의 구도로 만약 선거 간다 그러면 그렇게 뭐 이재명 후보가 후보죠. 이재명 후보가 뭐 자신할 수 있다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. 아,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그런 그 공동 목표이기 개헌을 때문에 매개로 해서 이해관계가 아니고 옛날에 이해관계였잖아요. 네, 네. 저 사람들 왜 저러는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? 아니 뭐 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단일화한다고 그럴 때 저 사람들 무슨 이해관계야? 이럴 수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나 지금은 이해관계가 분명하잖아요. 단일화하는 게 분명하잖아요. 네. 개헌이다. 아, 이준석 씨도 다 여기 돌아가지고 자기 3년 후에 또 아직 40살이잖아요. 네, 네, 네. 3년 후에 자기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왜 지금 큰 쾌하게 뭐 꼴찌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?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아, 개헌을 매개로 그러면. 이른바 반 이재명 연합이 예, 만들어질 예. 가능성이 있다. 예. 아, 뭐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뭐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유력하다고 봐요. 네.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쉬운 3명이 의원들이 쉬운 3명이 뭐 연명을 해서 연명했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한 명은 또 빼달라서 빼줬다더만. 쉬운 2명이 쉬운 2명인 모양인데 아, 그만하면 그게 과반수 아니에요. 그렇죠. 과반 예? 육박한 숫자. 예, 그러니까 그게 만만한 그 세력이 아니거든. 지금 뭐 표면적으로 기자회견 같은 걸 못하죠. 현재로. 또 자기 당 후보가 있는데 뭐 그렇죠. 뛰고 딴 있으니까. 사람 뭐 하면은 그거 해당 행위죠. 안 되죠. 그러나 어떤 속으로는 서명 정도까지 했으면은 저거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뭐 그쪽의 지지로 나타날 거다고 보잖아요. 아, 네. 예, 예.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이낙연 전 총리 그 정당 혹시 있으면 뭐 거기까지 그 다 아까 합해가지고 말씀하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. 예, 거기까지 다 그렇죠. 해가지고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럴 가능성이 네, 있다. 네.
임명진 목사님 뭐 전에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하실 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뭐 가슴속에 생각하고 계신 거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것이 이제 더 전체적인 정치 개혁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최근의 전국 상황 관련해서 또 향후의 대선에서의 전망 등까지 임명진 목사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. 목사님 오늘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. 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